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때 임신했던 아이는 낙태했다고 한다. 그래서 은혜를 죽이고 싶어 한 거란다. 그전에도 매번 지영이 이모에게 뺏기고 어른들도 지영이 이모만 이뻐했어 열등감이 쩔었던 듯하다. 엄마와 지금의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거다. 엄마는 뱃속에서 조각조각 잘라져 죽은 고등학교 때 낙태한 그 아이를 위해 은혜를 장기매매해서 죽이고 싶어 한 거다. 그리고 은혜 아빠가 은혜를 찾고 있어서 이사했다. 귀찮아 죽겠다 씨발년 놈들. 이라고 써져 있고 끝이었다. 난 은혜를 찾고 싶지만 그 전에 은혜는 죽을 거다. 3월 달에 미국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해체할 거란다. 어느 주인지는 안 나오고 미국이라고만 되어 있다. 은혜 아빠 이름은 김영기. 지금 부산에 있는 듯하고 은혜를 찾고 있다는데 목적은 모르겠다. 은혜 아빠가 애를 찾고 있다는 게 언제냐 하면 2월 1일 일이다. 난 은혜를 진심으로 동생이라고 여겼다. 언젠간 학교도 갈 거라고 했다. 은혜는 꿈도 있었고 되고 싶은 것도 있던 아이였다. 아마도 은혜 아빠라는 사람도 은혜를 팔 생각으로 찾는 것 같아서 더 예감이 안 좋다. 갑자기 애를 왜 찾냐고. 김연기라는 사람 애도 있고 아내도 있다는데 나는 엄마에게 그냥 숨죽이고 살 테니 은혜 잊고 살자고 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뒤로는 은혜를 최대한 찾아봐야지. 미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계속 한국에서 키우면서 피만 뽑을 수도 있다고 써져 있었으니 아직은 모른다. 엄마에게 은혜 죽이지만 말라고 부탁하던가. 하지만 이미 조직 손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은 엄마도 어떻게 못할 것 같기도 하다. 은혜는 병원에서 낳은 게 아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무슨 냐매 의사 불러서 집에 와서 은혜를 낳고 다시 병원에 지영이 이모만 집어넣은 듯하다. 병원 측에는 낙태했다고 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할 테니 낙태를 했으니 지영이 이모가 그렇게 빨리 죽은 거라느니 뭐라느니 거짓말했겠지. 어쨌든 가족도 있는데 억지로 부검할 수 없으니 지영이 이모는 그대로 화장됐지. 솔직히 내 인생 생각하면 은혜 잊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미련까지는 안 버려져서 문제다. 지금 난 내 인생이 3개월 만에 무너진 느낌이다. 영화라고만 생각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내가 영화 주인공이 아닌 게 절망스러울 뿐이다. 나는 너무 늦었다. 처음에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어쩌면 은혜가 만났던 그 수많은 아이들은 너희 주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은혜도 엄마는 나에게 집착이 강하다. 아마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일기는 이게 다지만 엄마 방을 더 뒤져보려고 한다. 누가 나 대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내가 성인이었어도 은혜를 조직에서 되찾아오긴 불가능할 것 같다. 되찾아오더라도 복수당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아무리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다 말해도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은혜도 찾고 조직도 쫓고 나도 정신병원에서 구해낸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 프로그램이지 슈퍼맨이 아니잖아. 나도 답답하다. 분명 은혜는 살아있고 아직 한국에 있다. 시간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그런데 상대가 너무 크다. 국내 조직도 아니고 국제적인 조직이다. 자기들 헬기도 갖고 있을 정도로 돈도 많다. 그런데 내가 뭘 하지? 난 미성년자고 돈도 없다. 여자다. 내가 뭘 더 하지? 은혜는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인데 은혜 나이는 11살이고 키는 150 정도다. 머리는 연한 갈색으로 여신머리 스타일이다. 눈은 좀 진한 갈색이고
피부는 하얗다. 눈은 좀 작고 쌍꺼풀은 없다. 말랐다. 몸무게는 한 40kg 정도다.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다. 현재는 부산에 있는 듯하다. 말투는 약간 어눌하고. 아마 콩팥이 떼었으니 좀 병약해 보일 거다. 피도 많이 뽑힐 테니까 잘 운다. 어리광도 많고 이 외에는 해줄 말이 없다. 사진도 없고 부산에서도 아마 바닷가 근처. 그러니까 항구 근처에 있을 것 같다. 엄마에게 은혜 이야기하고 왔다. 난 일기봤단 소리는 안 했고 그냥 은혜 어떻게 된 거냐고. 정말 장기판 거냐고. 목 뒤에 그 혈액형 문신 그거 봤다고 말했다. 엄마는 말이 없었다. 엄마가 침묵 끝에 말을 했는데 왠진 몰라도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엄마는 나에게 은혜는 다른 데로 입양 갔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솔직히 정말 거짓말이다. 누가 입양을 그렇게 보내냐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럼 지금까지 은혜가 없다고 했냐 하니까 그건 네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랬다고 했다. 자신들의 정신 나간 짓을 어떻게 내 충격 방지를 위해서라고 둘러댈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갔다. 여기에서 은혜가 팔린 거 안다고 어떻게 됐는지 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내가 은혜를 다시 찾아오면 안 되냐고 하자. 엄마는 굉장히 당황하는 기세였다. 너는 은혜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지 않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했다. 엄마는 일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는 그만 포기하라고 했다. 은혜가 있었던 것도 맞고 엄마가 은혜를 없었던 사람 취급한 거 미안하니까 그만하라고. 차라리 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엄마의 장부에서 김연기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김연기의 전화번호 아마 지금도 쓰는 번호 같다. 전화하면 안 되겠지? 은혜 아빠도 사실 은혜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잖아.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오면 안 될까? 미치겠다. 은혜 데려오면 고아원에라도 데려다 줄 수 있잖아. 솔직히 말이 포기하는 거지. 10년을 같이 살았다. 내가 얘 어렸을 때 기저귀도 갈고 요 몇 년간은 내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진짜 미치겠다. 영화가 내 눈앞에 있다. 근데 그게 현실이다. 은혜는 지금도 피 뽑히고 있을 거다. 솔직히 그냥 깔끔하게 죽으면 다행이지. 피 뽑고 살려놓고 피 뽑고 콩팥 빼고 또 살려놓고 그리고 해체하기 전에 은혜를 성폭행하고 해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처만 안 나면 그만이니까. 은혜가 무슨 일 당할지 생각하면 정말 죽을 것 같다. 은혜는 세상의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 아냐 지금.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 안다. 목숨 버려 구할 용기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쉽게 은혜를 구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 내가 너무 싫다. 차라리 누군가가 은혜를 빨리 아프지 않게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구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최대한 고통 없이 능욕당하지 않고 누가 은혜를 죽였으면 좋겠다. 사실은 다 내 머릿속의 픽션이었다. 라는 결말이면 좋았을 텐데 난 사실 정신병원에 갇혀있고 이 모든 일은 미쳐버린 나의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치만 엄마가 은혜가 있었다고 시내 버림마당에 이제 어떻게 은혜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어?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엄마고 아빠다. 내 손으로 철창에 넣을 수 없을 것이다. 은혜를 찾아봤자 내가 보호해줄 수도 없다. 오히려 누군가가 은혜뿐만이 아니라 나까지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은혜처럼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 취급을 받으며 사육되는 아이들, 가축만도 못하게 팔리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내 꿈에는 평생 은혜가 나올 것이다. 내 아이를 낳아도 은혜가 생각날 것이고, 부모님을 보거나 아이들만 봐도 은혜가 생각나겠지. 지금까지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